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22의 대규모 양적 완화 소식에 시장은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그리스의 시리자 집권 소식이 들리면서 반등은 일단 멈추고 이 재료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게 될지 아니게 될지 그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시리자의 집권으로 인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등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내부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바로 실적 시즌이죠. 이번 주에는 대형 IT주들의 실적이 대거 예정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전년보다는 좋을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는 193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1% 정도 2포인트 내려와 있는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1928포인트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빠르게 낙폭을 줄여서 1930선까지는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1940을 회복했던 지난주 금요일장과 비교하면 상승 탄력은 많이 줄어든 분위기인데요. 오전 11시 구간 잠깐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았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역시 1,0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만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해서 현재 1,0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이겠죠.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6년여 만에 590선을 회복했습니다. 0.2% 오르면서 59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590을 단숨에 뛰어넘으면서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시초가가 591포인트였는데요. 시초가 중심으로 좁게 움직이면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시 구간에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내 빠르게 회복하면서 590은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실 텐데요. 걱정스러운 부분은 수급입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5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1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주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470억 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분위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시고요. 저는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도 해보고요. CPR 종목 상담까지 받아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항상 1980까지는 열어둬야 한다. 지수의 상승을 예견하셨는데요. 오늘장 조금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늘장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CPR 종목 상담까지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오늘 시장 코스닥과 상반된 흐름으로 코스피 시장 조정세를 조금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에는 1차적인 상승폭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1930포인트 이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재차 지금 2거래 연속으로 음봉 마감하는 모습들, 사실 이런 모습들이 현재 단기 저항선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이치로 저항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음봉이 이틀 연속으로 나온 모습들은 그만큼 두터운 저항벽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5일선을 지금 코스피 지수 지지는 하고 있지만은 역시나 종목별로 갈리는 모습에서도 조금은 알 수 있듯이 에코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종목별 차별화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나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밴드적인 측면들 또한 1880포인트 정도부터 198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 흐름의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는 ECB 정책 회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다우지수라든지 유럽 증시, 그리스 총선까지 현재 마감한 그런 상황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서서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지만은 이제는 30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의 어떤 GDP 4분기 성장률과 같은 어떤 실질적으로 경기가 상승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에 어떤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긴장된 흐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4분기 실적도 그렇고 1분기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의 상승률 또한 가능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1980포인트까지의 상승폭은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980선까지의 상승폭은 열려있지만은 가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삼성 SDS,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오늘 한 2% 정도 상승 후에 다시 되밀리는 이런 종목들 눌림 매수 가능한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우리 CPR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국제유가와 더불어서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조선 섹터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미포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SO이라든지 뭐 하나케미칼, 결과적으로 유가의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바닥적인 부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국제유가적인 측면들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함께 체크하시는 것도 현재 대형주에서 수익 내기 힘든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돌파구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가운데서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들 언제나처럼 오늘도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CPR에 참여하는 방법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인터넷 게시판 서울경제TV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오늘장 내일장의 이득구의 CPR 게시판을 이용해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다시 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대형주로 이제 수익 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철강 섹터 포스코에 물려 계신 분의 어떤 사연이 되겠습니다. 메시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 되겠는데요. 읽어보면서 CPR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31만 2천원의 비중이 40% 정도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매수했는데 매수한 날부터 급락을 해서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까지 있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스님께서 포스코라든지 뭐 최근에 현대제철,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 상승 대비 그러니까 건설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나 기타 건설주와는 대비되는 그런 상승폭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포스코라든지 현대철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철강주들 전체적인 흐름들 작년 11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어떤 소지가 있었죠. 중국의 금리 인하라는 그런 어떤 카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잠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섹터가 철강 섹터가 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수요라든지 과잉 설비로 인해서 부진한 모습을 좀 이어갔기 때문에 중국의 금리 인하적인 측면이 어떤 긍정적인 그런 요소로 좀 작용을 하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61선을 돌파하면서 32만 원을 탈환하냐 못하냐의 상당한 기도에 서 있던 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일회성 이벤트로 작용을 하면서 재료보다는 업황이 먼저다.
이런 인식이 우세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철강산업 자체가 어떤 그런 수요 부진에 따른 장기 불황에 진입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떤 철강 섹터들의 업황 턴어라운드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2만 원이면은 한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 중인 상황에서 이번 연도만큼은 확인하고 가자라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포스코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산 철강업에 이제 밀리게 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4분기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워낙 강세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실적 예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보다 어떤 그런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일회성 실적인지 아니면 이번 연도에는 어느 정도 업황 개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포트에서 손절화해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조금은 이른 그런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기술적으로도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쌍바닥 구간이 26만 5천 500원 정도 이 구간에 일단 일치적인 지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중기적으로도 아직까지는 61선에 대한 흐름들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1선에 대한 흐름들이 강력하게 어떤 저항 구간으로 인식을 하면서 상당히 저항적으로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우하향 측면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는 상승과 하락보다는 횡보적인 측면들이 나와줘야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30만 원대는 다시 한번 도전해 봄직한 어떤 그런 가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가 32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의 구간으로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재차 CPR을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절 타이밍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손실폭에 연연하지 마시고 빠따 조금만 더 길게 잡고 베팅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신규 매수는 접근 금지,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담 종목으로 포스코 확인해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접근은 안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단기 저항선을 코스피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올해 첫 FOMC 등 대외 이벤트들도 놓여있기 때문에 1월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하지만 1980까지 열어둔다는 전망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 코멘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올해 첫 20위가 열렸었고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양적 완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또 올해 첫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미국의 통화당국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 결국에는 시리자가 집권하게 되면서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 정리해 주시죠. 네. 금주는 5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요. 먼저 그리스 이슈부터 보겠는데요. 일요일 날 있었던 선거에서 오늘 들어온 해외 이슈로 봐서는 시리자가 149석으로 과반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거의 과반에 가까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연립 종목 구성을 함과 동시에 그동안에 트레이카와 추진해왔던 긴축의 프로그램 관련해서 재협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FOMC 회의가 처음 있을 예정인데요. 전반적으로 정책의 변화는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4명의 의결권 멤버가 교체가 되는데 내파적인 의원들이 3명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1명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정책의 변화는 크게
없다 판단이 되겠고요. 작년 12월 달에 통화정책 정상화에 인내심 문구를 삽입한 후에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어서 현 정책 유지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금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나오는데요. 이번에 컨센서스는 3.3% 내외로 지난 3분기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보다 소폭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4.6%, 3분기 5%보다는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큰 악재는 아니지만 최근에 여전히 세계적인 디플레 이런 저성장 부분에서의 우려 부분이 있어서 발표되는 결과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난주에 글로벌하게 모두 상승한 후에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했었고요. 금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기업, 대기업들이 기업 실적이 더욱 정점을 이루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말 FOMC 그리고 그리스 이슈에 따라서 저는 금주는 상승이 정체되는 좁은 등락 국면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지난주는 좀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분위기였지만 이번 주는 그냥 개별적인 실적 호전 발표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그런 개별주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흐름 여전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기조적인 매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중소형주 흐름에서는 여전히 좀 우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금주에 어느 말 발표가 정점을 이루기 때문에 철저히 실적주 위주로 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는 상승이 이번 주까지는 제한되지 않을까, 대형 대외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소형주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적이 좋은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돌릴 때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봐야 할까?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을 들어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4종목 AS부터 들어갈게요. 네. EM텍과 메커스부터 살펴보도록 네. 하죠. 자, EM텍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장 후반에 좀 많이 올라서 오늘은 또 오른 만큼 그 정도 떨어지고 네. 있네요. 자, 말씀드렸다 12,000 밑에서 오히려 조정받을 때 들어가자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지금이 더 기회고. 자, EM텍은 마이크로 스피커 전문 회사로서 스마트폰 부품에 들어가죠. 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5 다 망했죠. 다 망한 다음에 이제는 갤럭시 S6 곧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통법 이후에 재고도 어느 정도 예전 모델 굉장히 좀 단통법 적용 안 되는 모델들이 좀 재고 소진이 많이 되면서 신규 어떤 그 제품에 대한 그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갤럭시 S6는 이번에 실패하면 삼성전자도 이제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 모든 역량을 지금 총 집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고스펙 그리고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좀 팔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EM텍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메커스는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21선 2,400 한 중반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외국 쪽에서 꾸준히 지금 12월 들어서 계속 작년 12월부터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주가는 어떤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 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봉을 봐도 그렇고 지금 역사적인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사물 인터넷이다 뭐다 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호실적을 당연히 기록할 수밖에 없고요.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스마트폰 부품주 EM텍 말씀해 주셨었죠.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메커스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성장이 기대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매수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나머지 두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솔브레인 ENG 있었고요. 코프라도 이어서 살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솔브레인 ENG는 솔브레인이 인수한 그런 반도체 검사 장비,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고요. 특히 반도체 위에, 반도체는 워낙 좋으니까 반도체 그 LCD 쪽에서 중국 업체 위주로 좀 수주가 많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잖아 그 회사를 솔브레인이 인수하는, 솔브레인은 삼성전자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싱글라스라든가 예, 그런, 예, 뭐, 연관이 굉장히 깊은, 반도체 뭐, 그런 케미칼 쪽도 연관이 깊은 회사고요. 그래서 뭐, 솔브레인의 그 영업력을 활용한, 예, 그 장비 쪽 수주도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은, 예, 그런, 예, 회사입니다. 지금 뭐, 재작년에 턴어라운드 했고,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예, 단계에 좀 돌입할 것을 예, 보여주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뭐 작년 뭐 11월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림 줄 때, 예, 지금처럼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면 올해 그런 기대되는 그런 실적 대비해서 지금 예,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하시면 최소 뭐 전고점 1370원 정도는 충분히 예, 돌파가 가능하니까 뭐 목표가는 1500원 정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조정받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프라는 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뭐 소재 자, 업체로서 예, 실적이 굉장히 작년에 뭐 좋았습니다. 그래 자동차 뭐 차량 경량화나 이런 것들은 뭐 최근에 뭐 유가가 뭐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연비가 좋은 것을 뭐 선호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예, 지속적으로 연비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적 뭐 환경적인 규제도 있고, 기름값이 언제까지 뭐, 당분간은 뭐, 지금 저유가가 유지되긴 하겠지만, 그건 뭐 연말 되면 또, 그것도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연비는 뭐 자동차 뭐 현대차나 기아차도 물론이지만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예, 차량 경량화 종목들은 예, 선별적으로 예, 자동차 부품주들 안 좋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더 갈 수가 있다는 점 예,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도 조정받을 때 예, 충분히 예, 도전을 해보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점 대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프라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 잠깐 쉬어가고 있지만 밑꼬리가 달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종목 모두 AS를 받아봤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오늘도 뭐 종목이 좀 진짜 뭐 다양합니다. 예. 예. 첫 번째 종목은 뭐 KG ETS고요. KG ETS는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121선 장기 이평선을 좀 올랐다가 거기서 안착을 못하고 좀 밀린 상태입니다. 지금 뭐 기간 조정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들고 나왔습니다.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폐기물 전문 예, 처리 업체고 뭐 폐기물 사업 외에도 뭐 집단 에너지 그런 소각장의 어떤 폐 에너지를 좀 활용한 암모니아 가스 이런 거 활용한 그런 에너지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이쪽은 결국 폐기물을 이용해서 또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산화동, 예, 생산 사업 또 그 산화동은 또 IT 그런 부품에 좀 많이 쓰이고 있죠. 소재 쪽에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 쪽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직전 연도 수익을 초과 달성한 상태고요. 연평균 뭐 10% 내외로 계속 꾸준하게 예,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가지면 되겠고요. 올해 뭐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PER 9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글로벌 업체들 뭐 이런 폐기물을 이용한 자원 활용하는 업체들 보면 PER이 뭐 18배에서 20배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예, 동사는 10배 미만으로서 굉장히 지금 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이익은 뭐 적극적인 매수 관점 대응 유효하겠고요. 뭐 전고점 부근이었었던 6,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 오랜만에 뭐 상승하는 종목인데, 오늘 아침에 한번 좀 굉장히 좀 지켜보다가, 오늘 거래가 좀 터진 것 같아서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오랜 업황에 뭐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농약 전문 업체입니다. 농약 전문 업체. 뭐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뭐, 그 농약 수요는 지속적으로 뭐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 매출 및 수익은 2014년도는 2013년도 비슷한 뭐 수준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뭐 주봉 보시면, 봄철부터 1, 2분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또 지금 또 1, 2분기가 또 시작이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2분기, 3분기가 실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때 한꺼번에 그때 뭐 농약들을 많이 뿌리고 하기 때문에 그때 실적을 많이 낸 다음에 겨울에는 좀 주춤하는 지금 뭐 이제 또 봄, 여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지금 쌀 때 한번 좀 사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신다 이 종목도 한 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그 FP12, 그 연성 회로기판 및 그 반도체 패키지 소재, 그 소재 쪽 그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뭐 스마트폰 부품사 특히 뭐 그 연성 회로기판 업체들이 뭐 삼성전자 작년에 좀 많이 좀 고전을 하면서 그런 소재 쪽도 매출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적자가 나거나 뭐 매출 대비해서 좀 줄긴 했는데 소재 쪽이다 보니까 이익률은 어느 정도 좀 유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 반도체 소재 쪽이 그동안 좀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반도체 소재 작년부터 굉장히 좀 급성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스마트폰 소재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제 뭐 스마트폰 부품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갤럭시 S 신규 부품 뭐 출시와 함께 그 소재 쪽 FP12 소재 쪽도 정상화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반도체 부분도 뭐 실적 증대로 인해서 2013년 좋았던 수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작년 4, 4분기 뭐 이후부터 3분기, 4분기부터 기관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도 눌림 시에는 적극적으로 지금도 뭐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목표 주가는 23,000원까지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좀 오랜만에 좀 들고 온 종목입니다. NC소프트. 자, 온라인 게임은 뭐 조상이 뭐 린리지로 유명한 세계 넘버원 온라인 게임 개발사고요. 워낙 그런 뭐 컴투스나 그런 뭐 게임빌 그런 모바일 게임주들이 잘 가다 보니까 동종주 좀 주가에 관심을 좀 다시 한번 또 못 받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온라인 게임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바일 쪽으로 지금 신규 출시될 게임들이 지금 뭐 라인업이 한 6개 정도 갖추고 있고요. 그 2015년도에 기존에 검증된 온라인 게임 바탕으로 뭐 모바일 게임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인 또 엔트리비 통해서 순수 모바일 게임 라인업을 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도 한 2분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정도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리니지 이터널, 그 리니지 1, 2, 그 다음에 3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리니지 이터널 베타 테스트가 출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한번 잘 가다가 좀 눌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61선에서 딱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이 붙으면서 또 주가가 다시 또 정상화 좀 되고 있는데 뭐 이럴 때 뭐 서서히 좀 매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종목 한 4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매매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총 4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주 모두 기억하시다시피 급락도, 급등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국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올해 5,100선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중국 증시 분위기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후광퉁 종목까지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장 3,400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주더니 오늘장 잠깐 쉬어갑니다만 그래도 강하다는 점을 여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은 차트를 보면 항상 그 초강세장의 모습 전형적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음봉이 한 3일 정도 나왔을 때는 급등의 양상이고요. 최근 들어서 밀렸던 적이 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와는 반대급부로 더욱더 강하게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요. 오늘 소재 쪽이 가장 강합니다. 중국 쪽 우선은 6개 히토류, 그러니까 히토류라고 하면 예전에도 테마주로서 있었는데요. 소재단에서 조금씩 적은 소량에 나오는 그런 소재단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 오늘 보면 내봉고 포드철강 같은 경우는 상한가의 움직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알루미늄이나 강소동업, 낙양 몰리브덴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주들도 강한데요. 천진천사력 제약 4.3%고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던 구주통 같은 종목도 1%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창국제, 그러니까 한국으로 봤었을 때는 동원산업 같은 기업인데요. 이제 참치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오늘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안기 효모 3%, 금풍양주 2.8%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금융주도 3개사 모두 약세인데요. 보험, 증권, 은행 마이너스 1%대의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 쪽도 강한데요. 상해전기그룹 4.9%, 동방전기 3.7%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초강세장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증시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후광퉁 관심 종목도 들어보죠. 예, 오늘은 항서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약주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가장 항암제 쪽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예전에 산하 제한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초반에는 1인당 각 가정당 7명씩 아이를 낳다가 산하 제한이 있으면서 가정당 한 아이까지밖에 못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왔었던 출생했던 1900년대 초반이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급격하게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고 청년의 인구는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제약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됐었고 우리나라보다 빨리는 일본과 미국이 먼저 고령화가 됐었는데요. 그때도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급등세의 랠리를 펼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제약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항사제약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마취제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개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사제약 상당히 그 제약주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항서제약 오늘의 후광퉁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서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PER 5배짜리 IT 부품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종목은 10개까지 채울 겁니다. 제 원칙 아시겠지만 10%씩입니다. 그리고 오전장은 이미 10개가 오늘부로 찼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할 건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분위기를 좀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가 시리자 당에서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총리가 몇 살이래요? 40살이라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나이로 41살이랍니다. 네. 극진 좌파 세력입니다. 그래서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많은 돈을 빌려줬었는데 용도가 그렇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못 받을 리 없겠죠. 늦게 받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 시비에 양쪽 안에 대한 부분이 그 기대감 자체가 조금 약간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들. 하지만 무작정 극진 좌파라 그래서 뭐 긴축 정책을 갑자기 없애거나 하진 않아요. 뭐 그런 부분 잘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의 편하게 맞추긴 하겠지만은 일단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 단기적인 조정은 조심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또 코스닥이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실적이 좋은 건 그래도 간다. 네, 갈 친구는 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장 역시나 상담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번호 안내를 좀 해드리죠.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연락을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인데요. 삼성 SDI, 호텔신라 신한지주, 게임빌 대상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 방송에서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지금 현재 한 6% 이상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 방송에서는 추천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10시 방송 잘 보시면 되겠죠? 자, SDI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SDI는 어떤 종목이다? 보기 싫으면 다른 계좌로 옮겨서 그냥 묻어두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왜? SDI 왜? 삼성에서 화학 관련 회사를 누구한테 팔아치웠어요? 하나로 팔았는데 SDI 밑에 붙어있는 2차 전지의 수직 계열과 관련된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의 핵심 전력이 될 수가 있다. 실적도 아무리 안 좋게 나오고 좋게 나오건 어쨌든 이번이 실적이 바닥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호텔신라 볼게요. 자, 호텔신라가 한번 급등했어요. 초에 말씀드린 포인트대로 여행주가 잘 올랐습니다. 호텔신라 대장이죠. 자, 그리고 나서 1월 들어서 계속 횡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수급 상황이 바뀌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볼게요. 자, 오늘 수급창을 열어보니까 외국인이 약 3만 주, 기관이 2만 주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금액으로 따져보니 외인이 30억, 기관이 22억 정도.
주가량 매수를 해줍니다. 자, 최근의 수급 상황에서는 외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기관이 안 도와줘요. 또 외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계속 같이 주거니 받거니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안 올라갔어요. 횡보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는 매도하던 쪽에서 매수만 조금만 도와준다면 주가가 빠르게 튀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셨다시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 오늘 당장에 급하게 안 오르더라도 내일이라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종목을 지금 뭐 안 올라간다고 좀 짜증나서 매도할 게 아니라 안 빠지잖아요. 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올라간다면 내일 시장에 당장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11만 원까지도 저는 문제가 없다. 아니면 조만간 내일 당장 안 가더라도 11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은행주 가운데서 또 신한지주 하나가 좀 나왔는데요. 좀 빨리 볼게요. 자, 은행주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차트를 보자면 계속 급등 중이에요. 보겠습니다. 차트가 이렇습니다.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잘 가죠? 바닥을 확인한 걸까요? 가능성 커 보입니다. 왜요? 이렇게 밀렸던 그런 포인트마다 주가는 곧 급등했던 기억들이 많으니까 이번도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급 분위기 어떻게 해요? 외인 12만 주, 기관이 3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 들어 수급도 외인의 꾸준한 매수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기관과 개인 물량을 쓸어 담으며 주가를 끌어올렸더라. 자, 그러면 주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나? 외인이 팔면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게임비를 보겠습니다. 자, 게임비가 컴투스가 주가가 굉장히 잘 갑니다. 네,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실적이 이게 4분기 때 잘 좋은 거 아시잖아요. 항상 4분기는 게임주 실적이 좋습니다. 1분기도 네, 좋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보통 연초마다 게임주들이 쉽사리 꺾이지는 않아요. 잘 움직이는데요. 한번 조정이 나왔죠. 12월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정리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사실 이거는 따라가기는 힘들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지켜봐야겠죠. 언제 팝니까? 수급 고이면 정리하면 됩니다. 계속 그랬어요. 최근 들어서. 자, 최근까지 수급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기관들이 14만 주 매수. 자, 오늘은요, 얼마나? 기관 16,000주, 외인 15,000주. 양매수 들어오면서 주가 끌어올립니다. 자, 누구 매도 나오면 정리하면 될까요? 둘 중에 하나 누구라도 강한 물량 나오면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3만 주 이상 매도 나오면 팔아 치워버리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상입니다. 대상하면 뭐 잘 아시는 뭐 제품 청정원이라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 5% 이상 급등 중입니다. CJ 제일제당이 잘 갔어요. 근데 대상이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니다. 왜요? 원자재 가격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에는 떨어져 버리니까 CJ 제일제당 따라서 대상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따라가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 나온 이후에 상승을 주는 포인트를 기억을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언제 사야 됩니까? 이 포인트 잡아드리죠. 요 정도 가면 좋겠네요. 34,000원짜리가 최적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상담을 빠르게 몇 개만 해보죠. 자, 죄송합니다. 상담을 조금 이따가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말씀드릴 게 많아서 PD님이 안 적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S 종목이 3개가 손절가가 바뀝니다. 그거부터 확인을 하죠. AS 보겠습니다. 자, YG엔터, 셀트리온, 콜마 수익 좋죠? KCC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자,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8인데 5장 들어서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수익률이 다르긴 한데요.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요. 조금 바꿔볼게요. 자, 먼저 YG엔터. 손절가는 제가 45,000원 잡아드렸었는데요. 요거 48,000원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엔터 같이 한번 차트 볼까요? 자, 현재 4% 이상 급등 중입니다. 네, 수익이 현재 많이 나고 있어요. 매수가가 48,500원인데 플러스 2.6%가 아니라 한 4% 가까이 됩니다. 자, 더 갈까요? 더 갈 거기 때문에 제가 팔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죠.
네. 48,000원으로 바꿀 겁니다. 48,500원 매수가였는데요. 48,000원으로 바꿔버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제가 아마 더 올려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흔들리지 마시고 수급 좋기 때문에요. 계속 가져가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뭐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가가 38,400원이에요. 약 5% 가까운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제가 37,000원에서 38,000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8,000원짜리가 깨진다면은 약간 위태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너무나 모멘텀이 좋거든요. 4만원 아래에 저는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까지 의견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국콜마입니다. 자, 한국 잘 가죠? 오늘 화장품들이 다 잘 가요. 잘 가는 이유는 어디서 좀 기름을 부었냐면 아모레 퍼시픽이 기름을 부었어요.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주가 올라갑니다. 자, 4% 이상 또 급등 중에 있는데요. 12% 이상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익절가가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47,900원에서 제가 손절가 45,000원이었는데요. 요거를 51,000원까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AS 해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은 최근에 추천드렸기 때문에 이미 좀 추천한 지 오래된 종목들이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참아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IT 부품 주고 PER, 퍼가 5배, 4배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라이콤이에요. 자, 이라이콤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가장 이라이콤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아이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 관련 수혜주다. 삼성 쪽도 납품이 들어갑니다. 4분기 아이폰이 몇 대가 팔렸답니까? 6,500만 대? 네. 엄청 팔렸어요. 3분기 때 순이익이 한 80억이 조금 안 됐는데요. 이게 4분기 때는 제가 볼 땐 100억 이상까지 나올 것 같아요, 순이익이. 그러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PER이 6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요.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 아이폰 잘 팔렸거든요. 계속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실적은 올해 더 좋아질 것이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한번 볼게요.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진다. 같이 보자면 투신권이 계속 팔아치워버리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딱 봐도 수급이 굉장히 지저분한 수급인 거는 사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수급을 가지고서 추천드리진 않았습니다. 오로지 실적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모멘텀과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IT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성장성이 확실한데 이걸 이대로 놔둘 종목은 없다. 뭐 오늘 잠깐 오르긴 했었는데 다시 네, 올라갑니다. 가장 매수하기 좋은 가격은 사실 요 정도 포인트가 좋긴 하지만 그냥 매수하겠습니다. 14,000원까지 떨어져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당연히 오늘 종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3,700원입니다. 자, 이로써 8개까지 제가 종목을 채웠습니다. 10개까지 채우면은 더 이상 종목은 늘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팔아치우면서 누적 수익률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라이콘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8개입니다. 내일이건 모레건 이번 주 안으로 한번 10개 한번 채워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장 마감을 한 9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34포인트 가리키면서 지난주 금요일보다 1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은 590포인트입니다. 6년 만에 되찾은 59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